요 며칠 사이에 싱가포르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사회가 약간 술렁이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밤에 거의 12시가 다 돼서 언론사의 기고란에 2가지 기사가 올라왔어요. 첫 번째 기사는 현재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의료진이거나 확진된 사람의 밀접 접촉자인 경우거나 폐렴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만 검사를 받게 해준다. 이렇게 고위험군만 테스트를 하는 것은 의료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역 사회 전파가 널리 퍼지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는 효과적이래요. 그러나 최근 싱가포르에는 위험 국가를 여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전 사례와 연결되지 않는 새로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거는 이미 지역 감염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현재 테스트 방법이나 접촉가를 추적하는 방법들이 이 바이러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기침 및 콧물과 같은 가벼운 호흡기 증상으로는 의사를 방문하지 않을 수 있고, 둘째는 경미한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바로 검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 5일간 병가가 주어지고 이 5일 병가 동안 집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처음부터 치료를 못 받고 기간이 지나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몇 주 동안 병원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거나 병원에 침상을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양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테스트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를 감안했을 때 실제 감염률이 훨씬 높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봉쇄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경미한 경우에는 내가 걸린 줄 모르고 다닐 수 있잖아요. 일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 질병을 더 철저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미한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도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고문은 이 질병에 감염된 사람이 증상이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게 밝혀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권고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서는 1m 거리 유지하는 게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니고 슈퍼마켓이나 쇼핑몰에서 계산대에서는 1m 간격으로 서 있지만 물건을 사러 다닐 때는 1m 간격을 유지하고 사러 다니는 게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됐기 때문에 접촉자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것만으로는 이 질병을 확산을 막는 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사람들이 공공장소, 특히 혼잡한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언해야 한다라고 글을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혹시 좀 대응 방법이 틀려지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대응 방법이 쉽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올라온 기사는 전문가들은 감염 경로가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이 질병을 통제할 수 없이 확산되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대요. 이 잠재적인 시한폭탄이 더 확산할 것인지 아닐지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각 개인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몸에 어떤 이상 증상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공공장소에서 무책임하게 계속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 머무를 것인지는 각자 개인이 결정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답니다. 전염병 전문가인 스미스라는 사람에 따르면은 이렇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되면은 훨씬 더 이 질병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접촉자들을 찾아서 격리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많아지면 앞으로 이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싱가포르가 이미 중환자실하고 인공호흡기 수요를 늘리고는 있지만 갑자기 늘어나는 환자가 생긴다면은 아마 견디기 힘들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자유를 남용한다면 확산을 막기 위해 더 강하고 더 고통스러운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우한과 이태리와 같은 지역 봉쇄를 의미할 수 있다고 교수는 말하고 있대요. 정말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텐데 봉쇄를 통한 극단적인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게 전염병 전파 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어제 감염되신 분 중에 요양원 비슷하게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하시는 시설에서 한 분 감염자가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직 접촉자들 검사한다는 얘기는 없고요. 일단 접촉자들 격리시켰다라고만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 오늘부터 해외 부재자 투표가 시작되는 날인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기간을 줄여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찾아가셔도 투표를 할 수가 없고 금요일부터 일요일 딱 3일간만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세한 상황은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각자 메일로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금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가서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도 전부 국경 봉쇄를 했고 베트남도 쌀 수출을 금지시켰고 몇몇 나라들이 쌀을 수출을 금지시켜서 지금 중동 국가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쌀 수급에 비상이 걸려서 쌀을 지금 굉장히 많이 비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4월에서 5월 정도에 식량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부 수입을 하는 나라라서 아마 열심히 식량을 비축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소비가 전부 안 되는 농수산물이 싱가포르로 수출되면 개인적으로는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